안녕하세요. 24학년도 대수능 언어와 매체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의 초성자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 5자가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가액의 원리에 따라 만든 바로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초성자는 여러분, 그 초성자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절이 있을 때 만약에 박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박에서 요 첫 글자를 첫 소리 바로 초성자라고 합니다. 초성자. 자, 그러면 아라고 하는 거는 중성자가 되겠죠. 중성자.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기역은 바로 종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성자와 종성자는 바로 비읍과 기역, 자음이고, 중성자라는 것은 모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훈민정음 초성자는 바로 자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음.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자, 일단 기본자 5글자가 있고요. 가액의 원리 따라 만든 가획자 9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체자 3글자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초성자. 초성자는 자음을 말한다. 자음에는 바로 기본자 5자가 있는데, 이것은 발음기관을 상용했다. 그 다음에 가획자가 9글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체자가 3글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성자는 이제 모음이 되겠죠. 아까 설명했을 때 모음은 바로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라는 것을 본뜰 상자의 상형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초출자, 제출자가 각각 4글자가 있다. 그러면 중성자는 기본자 3자와 초출자 4자, 제출자 4자, 각각 4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중성자는 443에서 11글자가 있고, 초성자는 17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593 해서 종성자는 다시 초성자를 쓰되 중성자의 종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대형들은 8자로 충분하다고 보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의 용자례에서 확인된다. 이거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했고요. 초성, 그 다음에 팔종성법,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합니다. 용자에서 이들을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 예를 들고 있다. 예컨대 용자에서 쓰인 콩이라는 글자는 바로 콩 한번 들어볼까요? 콩은 초성자인 아음가액자인 초성자죠. 초성자는 아음 가획자 키역의 예시 단어다. 이 키역의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출자 오와 종성자 아음 이응의 예시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오라고 하는 것이 중성자 초출자가 되고, 이응은 종성자 바로 아음
이체자 예시로 쓸 수 있다. 이 표는 다음과 같아 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보면 초성자 용자래. 그래서 바로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다음에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인 중성자, 종성자, 용자래 쭉 나와 있습니다. 발종서법에 의해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기본자에서 바로 근원, 면, 은 5개가 있고, 가획자에 크, 드, 트, 브, 즈, 츠 있고, 이어린 히읗과 히읗이 있는데 요건 좀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체자에 옛, 이응, 반설음, 반치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에는 바로 기본자로 천지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이렇게 있습니다. 종성자는 8개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녀,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문단. 이들 중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표기법상 변화를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여 같은 의미를 이 세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얼음을 얼음으로 적게 된 것은 표기법상의 변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리의 변화 중 자음이 변한 예는 고티가 고치로 된 거, 덜이 절로 된 거, 구개음화가 겪은 유형이 있다. 모음이 변한 경우, 자음이 변한 경우와 모음이 변한 경우, 혐이 섬으로, 쇼가 소로 단모음한 유형, 다리, 탁, 턱처럼 아래하가 변한 유형, 물, 부적, 부엌처럼 원순모음을 겪군요. 노로, 벼루처럼 끄덤들이 오우의 변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 다른 말이 덧붙여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부홍에다가 이가 붙어서 접사가 붙어서 된 유형과 갈대처럼 대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시가 나와 있네요. 자, 35번 문제 한번 볼게요. 훈민정음 기본자에는 바로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모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초성자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중성자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이라 그랬는데 중성자는 아닙니다. 초성자는 맞습니다만 중성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고, 초성자의 기본자는 용자의 예시 단어에 종성에 모두 쓰인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초성자 기본자는 여러분 그 5글자, 9글자, 3글자 해서 모두 17자입니다. 근데 종성에서는 8자만 쓰이기 때문에 모두라는 말은 틀렸네요. 그다음에 용자에서 가획자 중에서 단어의 예시가 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획자는 단어가 제시되지 않은 거는 여린 이읒입니다. 여린 이읒은 아음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쌤이 표시를 바로 해드릴게요. 이거는 지식이 있어야 되네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후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음에 속하기 때문에 아음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는 기본 지식에 해당되네요. 그죠? 좀 잔인하게 나왔습니다. 초성자 용자례 중에 아음의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 용자례에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자, 파란색으로. 자, 아음의 이체자의 예시 단어 한번 볼게요. 초성자의 용자례에
아음에 이체자의 러울이네. 러울에 해당되는 거는 소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러울, 이제 너굴이라는 뜻이 됩니다. 러울에. 뭐 초성자의 반설음자라고 됐으니까 요게 지금 초성자 반설음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반설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종성자의 반설음자, 쌤이 잘못했네요. 쌤이 잘못했습니다. 자, 반설음은 이제 리을이니까 요게 아니고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게 초성자의 반설음자고요. 이게 종성자의 반설음자입니다. 자, 둘 다 반설음인데 요거는 초성자, 요는 종성자. 자, 리을은 반설음 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반설음 얘기가 여기 나와 있네요. 반설음이라고 리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의 어에 쓰인 예시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민트색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중성자의 초출자의 어에 쓰인 부접이네. 부접. 예시 단어는 그러면 쌤 부접이라고 쓰겠습니다. 반치음의 이체자와 종성자 순음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반치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고요. 이체자. 종성자의 순음의 기본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요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기본자에는 근원 면상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자가 아니고 요 비읍은 가획자죠. 가획자. 자, 이게 기본자가 아니고 가획자입니다. 그래서 예시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36번 가겠습니다. 변화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거. A, B, C, D, E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A는 고티가 고치로 된 국외음화된 겁니다. 그러면 D니 진으로 된 것은 국외음화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겨샤가 개셔가 되는 이때 서울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울은 비읍에 해당된다. 비읍은 단모음화해야 된다. 서울은 지금 서울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서가 된 것은 단모음화다. 단모음화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게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이고 그다음에 어는 단모음이죠. 단모음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풀이 풀로 된 것 C에 해당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풀이 풀로 된 것은 C에 해당된다. C를 보니까 물이 물로 된 영어니까 원순모음화 해당됩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의가 바로 우로 바뀐 경우다. 그 다음에 산거미의 거미는 D에 해당된다. 거미 D는 부홍이입니다. 부홍이. 근데 여러분 거미가 된 것은 특별한 말이 추가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닭잎할 때 닭나무 할 때 나무가 추가됐네요. 추가돼서 새로운 어휘가 생긴 경우. 자, 37번 보겠습니다. 히읗의 말음에 관해서 나와 있네요. 노라 노래, 누럿 누래, 어떻 어때, 닷 다아. 자, 비문법적이라는 건 다 그러면 안 되고요. 노아를 놔 이렇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그맣 이럿은 조금의 일에서로 활용되므로 기억 다시 일의 유형과 같겠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기억 다시 일은 노랗 노래 이렇습니다. 그러면 조그맣 조금의
이렇 이래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니까 요 이렇다라는 단어는요. 요거랑 비교해 보면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래가 된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를 만나서 애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 같은 경우에는 어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요것은 쌤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요 유형하고 같지 않을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요 예시는 기억 다시 1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는 니은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려서 정답 1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8번 문제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 하겠습니다. 39번 문제 부사어에 관한 문제예요. 부사어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사가 되는 경우, 체험 플러스 조사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 용언의 활용형이 부사어가 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부사어로 수식한다, 관형어로 수식한다, 관형어로 수식한다, 서술어로 수식한다, 서술어로 수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부사, 용언의 활용형, 부사, 체험 플러스 조사, 용언의 활용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자, 수정 후 부분을 한번 하게 볼게요. 방긋이 쌤이 지금 체크했던 단어들이 지금 부사어 부분이에요. 방긋이, 참, 귀엽게, 조금, 쭉, 무턱대고, 많이, 전혀, 한순간에, 그 다음에 원칙대로, 깔끔히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방긋이는 웃는을 꾸밉니다. 그러면 웃다니까 서술어를 수식하는 거죠. 리을 아닌 미음이겠네요. 자, 이거는 부사니까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참 볼게요. 참은 귀엽게를 꾸밉니다. 그러면 부사로 수식하니까 기억이 돼야 되는데요. 기억은 부사기 때문에 기억이 맞습니다. 귀엽게는 걷는다를 꾸밉니다. 그러면 걷는다를 꾸미면 서술어를 꾸미면 리을 아니면 미음이겠습니다. 근데 귀엽게는 시험 플러스 조사가 아니라 귀엽다니까 용언의 활용형이니까 미음입니다. 그럼 기억 미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굵은을 꾸미는데 굵은은 관형어입니다. 관형을 꾸미면 니은 디귿입니다. 조금은 부사입니다. 요건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쭉 그었다. 서술어를 꾸미니까 리을 아닌 미음이죠. 근데 쭉은 체험 플러스 조사도 아니고 용언의 활용형도 아니고 그냥 부사입니다. X입니다. 자,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무턱대고는 싫어하는데 관형어를 꾸밉니다. 니은 아니면 디귿입니다. 싫어하는 용언의 활용형입니다. 니은입니다. 많이는 있다를 꾸밉니다. 서술어를 꾸밉니다. 많이는 체험 플러스 조사도 아니고요. 리을 미음 중에 용언의 활용형도 아니고 얘는 부사입니다. 활용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파생이 된 겁니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전혀 요거는 딴 사람이니까 관형어를 꾸밉니다. 니은 아니면 디귿입니다. 전혀는 부사입니다. 완전 부사입니다. 디귿입니다. 한순간에 해결했다. 서술을 꾸미니까 리을 아니면 미음이에요. 한순간 플러스 그러니까 체험 플러스 조사니까 리을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마지막에 원칙대로 처리했다. 서술을 꾸밉니다. 리을입니다. 깔끔이는 리을 처리했다를 꾸미니까 리을 아니면 미음이겠죠. 자, 깔끔히는 둘 다 아닙니다. 체험 플러스 조사도 아니고 용언의 활용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엄매풀이는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